아침의 첫 5분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 5분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루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요구 속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분산되고 영혼은 흐트러집니다. 그들은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에너지를 잃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를 외부의 자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말의 힘으로 시작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의식의 씨앗이며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암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실체이며 그것이 반복될 때 현실로 변한다. 당신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당신의 하루, 그리고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언어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다시 쓰고 두려움을 덜어내며 행동의 근원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11개의 문장, 지금부터 11일간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을 반복하며 당신 안에 챔피언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당신은 11개의 강력한 아침 선언문을 만나게 됩니다. 각 문장은 하나의 원리이자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5분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루를 지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운명을 다시 쓰십시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의 선언이며 삶을 다시 자신에게 되돌리는 영혼의 맹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 경제, 운, 세상 혹은 타인.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이다. 그 말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문을 엽니다. 진정한 자유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운명은 미리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의 누적으로 완성됩니다. 찰스 슈왑은 그 누구도 믿지 않던 시절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믿음이 그를 세계적 산업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헨리 포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방법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들은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좌절, 실망이 찾아올 때 대부분은 외부를 탓하지만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질문을 바꿉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 아니라 이 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로 이것이 운명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것. 당신의 사고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며 이 문장을 말하십시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때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전신으로 느끼고 심장으로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 말을 신념으로 체화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에게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것을 지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지배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다스릴 때 당신의 하루는 방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방향을 얻을 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창조의 결과가 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조종자입니다. 당신은 운명의 설계자이며 인생이라는 작품의 유일한 작가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을 3번 반복하십시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진동할 때 운명은 조용히 새로운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표가 분명하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의심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에드윈 C. 반즈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는 그 생각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정말로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의 결과였습니다. 목표는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타인의 방향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이 당신을 흔들지만 당신의 내면에 이것이 나의 길이다라는 중심이 있다면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록펠러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늘 한 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의 사고를 정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마음을 지휘하는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생각이 모이고 행동이 이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나폴레옹 힐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명확한 목표의 부재. 그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단지 표류할 뿐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당신의 하루를 단단히 씁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단순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모든 행동은 나의 명확한 목적을 향한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말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그 목적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집중을 되찾고 분산된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읍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이란 명확한 목적을 향한 생각의 지속적인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집중의 누적입니다. 매일의 행동이 방향을 잃을 때마다 이 문장을 되뇌이십시오. 내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내 모든 행동을 이끈다. 그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의도의 예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조금 더 자신이 생기면 시작하겠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사람들은 외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기를, 누군가가 이제 괜찮다고 말해 주기를.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릴 때 세상은 그 믿음에 반응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실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000번 배운 것이다. 그 믿음이 그를 빛의 창조자로 만들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역시 모든 역경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안에는 신이 주신 지혜가 있다. 그것이 나를 인도한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구했고 그 답이 그를 세상을 밝히는 과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의심은 마음을 가두는 쇠사슬입니다. 믿음은 그 쇠사슬을 부수는 열쇠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모든 성공의 가장 큰 적이다. 두려움이 들어올 때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내 안에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재정렬이며 당신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명령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하는 말을 신호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 말로 채울 때 그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암시 오토서제스션의 힘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순간마다 당신 안의 에너지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안에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세포에 새겨질 때까지, 당신의 의식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당신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단지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한 주문입니다. 나는 내 안에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진실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허락할 것입니다. 평범함과 위대함의 차이는 결코 재능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걸음, 단 한 순간의 추가적인 노력에서 결정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going the extra mile, 즉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이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다. 더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 그 생각이 바로 그들의 한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더 간다. 앤드류 카네기는 그랬습니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일로는 절대 위대함에 도달할 수 없다. 그의 조언을 받아들인 젊은 찰스 슈왑은 자신의 일에 10%의 열정과 창의성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범한 직원에서 세계적인 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한 걸음 더 간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나는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 확신이 당신을 평범함의 경계 밖으로 밀어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든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이 일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성실히, 조금 더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진동을 바꿉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탁월함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은 그 지점까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더의 원칙,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친절하십시오. 그 누적이 결국 당신을 구별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 방식입니다. 매일 당신이 조금 더 나아갈 때 당신의 잠재력은 조금씩 깨어납니다. 그 작은 누적이 결국 당신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깁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한계를 넘는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대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세상은 조용히 그대에게 길을 열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의 흐름에서 옵니다. 당신이 세상에 준 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남을 돕는 과정의 부산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돈은 도망갑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중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한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기름을 팔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세상의 에너지의 문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는 물질이 아니라 인류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당신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때 그 일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곧 부로 돌아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안 세상에 대한 서비스의 증명서이다. 봉사하지 않는 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봉사에서 비롯된 분은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아침마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의 에너지를 이기심에서 창조로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마음을 감지합니다. 에너지는 말보다 빠르게 전달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조언 하나, 혹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 자세 하나가 당신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봉사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예상치 못한 풍요로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부를 끌어들인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부의 흐름과 일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당신이 서 있습니다. 삶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불행, 모든 시련, 모든 좌절 속에는 그 안에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걷는 길을 조정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링컨은 인생 내내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졌으며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좌절은 그를 부셨지만 동시에 다듬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이 넘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지치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디딤돌로 바꾸는 사고방식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RU 다비는 금광을 캐다가 포기했습니다. 단지 1m 앞에 금맥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결국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갔더라면 그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끝이라고 부르는 지점은 사실 새로운 시작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승리를 경험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곳에 숨어 있다. 당신이 실패를 경험할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모든 실패를 디딤돌로 바꾼다. 이 말은 당신의 의식을 바꿉니다. 그 순간 실패는 장애물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삶은 당신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주저앉을 것인가 혹은 배울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리고 매번 다시 일어서는 결단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도록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나는 모든 실패를 디딤돌로 바꾼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의 기도처럼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실패가 결국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올린 힘이었다는 것을. 성공은 결코 한순간의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보이지 않는 축적의 결과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길, 단기적인 해답, 눈에 보이는 보상. 하지만 진정한 부와 성장은 늘 느리고 조용하며 꾸준하게 자라납니다. 그 과정은 지루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린 축적 속에서 운명이 단단해지고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제임스 J. 힐은 평생 철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비전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길을 넓혀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륙을 잇는 철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샬 필드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그의 인내는 결국 그를 세계적인 상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끈기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힘, 그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쌓는 그 한 걸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결과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신앙의 시험이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없을 때 당신이 계속할 수 있는가로 증명됩니다. 인내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깊어질수록 열매는 단단하고 풍성해집니다. 당신의 오늘이 작고 느리게 보여도 그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을 되뇌이십시오. 나는 인내와 끈기로 나의 성공을 쌓아간다. 그 말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될 때 당신은 실패조차 성장의 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속도의 결과가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느릴지라도 그 걸음은 매일 당신을 운명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내는 이미 성공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입니다. 그곳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꽃을 피우고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처럼 자라나 모든 가능성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직 당신의 통제 아래 있을 때에만 당신의 삶은 성공으로 향한다. 세상은 늘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뉴스, 비난, 두려움, 비교, 불만. 그 소리는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침투하며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부정적인 모든 영향으로부터 닫혀 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방패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무의식에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당신은 정원의 주인입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꿈을 비웃는 사람, 자신의 불안으로 당신을 오염시키려는 사람을 조용히 경계해야 합니다. 마르코니와 헨리 포드는 항상 자신의 비전을 지켜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닫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고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대체하십시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된다 라고 말하십시오. 두렵다라는 말이 떠오르면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반복되는 말을 믿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내면의 힘, 즉 창조의 근원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외부의 소음 대신 당신 안에 조용한 믿음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목소리는 말할 것입니다. 네오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 너의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합니다. 나의 마음은 부정적인 모든 영향으로부터 닫혀 있다. 이 말이 당신의 매일의 첫 기도이자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벽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 존재의 진동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결핍의 파장에서 벗어나 풍요의 파장으로 이동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자석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이유가 주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눈앞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첫 단추입니다. 더 록펠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하나씩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감사하는 동안 나는 불평할 수 없다. 감사는 불만을 침묵시키고 불안을 평화로 바꿉니다. 앤드루 카네기도 같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루의 첫 순간마다 오늘 나는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 라고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을 끌어들인 이유는 그가 세상을 향해 감사의 진동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사를 느낄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그 화학적 변화가 다시 행동과 결과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이 간단한 의식을 행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를 속삭이십시오. 오늘 하루에 기대되는 3가지 일을 떠올리십시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한 가지 기쁨을 되새기십시오. 이 3가지 습관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속삭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풍요의 문을 여는 주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당신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과 이 하루에 감사한다. 그 말은 당신의 하루를 준비시키고 당신의 하루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조용히 재구성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은 생각 속에서 자라고 용기는 행동 속에서 자란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생애 동안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흐름 속에서 결단당한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적절한 때를 기다립니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자신, 완벽한 조건,
하지만 그 적절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때를 만드는 것이지 때가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란 명확한 선택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나로 머물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폴레옹 힐은 Think and Grow Rich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단했다. 그는 주저함과 망설임이 꿈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보았습니다. R.H. 메이시는 한때 3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4번째 시도에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결단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실을 향한 충성입니다. 당신이 결단하는 순간 세상은 그 결단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끌어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결단과 용기로 행동한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명령의 상태로 바꿉니다. 머뭇거림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결단은 에너지를 창조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현실로 옮겨갑니다. 결단의 순간 우주는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당신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자신의 운명과 진동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나는 오늘 결단과 용기로 행동한다. 그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이끌 것이며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보다 당신의 결단이 더 커질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신적 선언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잠에서 깨어나지만 챔피언은 의식으로 깨어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지배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공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불안과 함께 하루를 맞이합니다. 핸드폰의 알림, 뉴스의 소음,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비교와 압박. 그러나 챔피언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의식에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나는 나의 하루를 지배한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든 잠재의식을 깨우는 신호이며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첫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말하십시오. 나는 하루를 챔피언처럼 시작한다. 그 말은 당신 안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는 하루 전체의 파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당신의 하루를 현실로 재구성합니다. 챔피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고 의심을 결단으로 바꾸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넘어선다. 당신의 아침 의식은 단순히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말, 아침의 생각, 아침의 태도가 당신의 운명을 조용히 재설계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루를 챔피언처럼 시작한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현실 속에 들어섰습니다. 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이며 창조의 도구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평생 동안 하나의 원칙을 반복했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믿음과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11개의 문장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새로 프로그래밍하는 명령 코드입니다. 말은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당신의 현실을 다시 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반복.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확신으로 이 말을 되뇌일 때 그 말들은 더 이상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말이 반복될 때 그것은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행동이 될 때 그것은 운명이 된다. 이제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11일간 매일 아침 이 11개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주문처럼 쟈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가 되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7일째가 되면 말이 감정이 되고 11일째가 되면 감정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어 있습니다. 당신의 표정이 달라지고 당신의 결단이 달라지고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번 말하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11일 동안 말하는 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이 이 11일의 도전을 끝마쳤을 때 당신은 단지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하루는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이야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시오. 나는 나의 하루를 지배한다. 나는 나의 생각을 선택한다. 나는 나의 운명을 창조한다. 그리고 11일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